2019년 1월 카페에서 뉴스를 봤어요. 화면에 우리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배달라이더, 이제는 전문직입니다. 아나운서가 그렇게 말했어요. 전문직이라 처음 듣는 말이었어요. 저는 그냥 배달이라는 사람인데 전문직이라니 뭔가 이상하면서도 기분은 나쁘지 않았어요. 뉴스는 계속 이어졌어요. 배달라이더, 월 평균 소득 379만 원. 커피를 마시다가 멈칫했죠. 379만 원? 정말요? 저는 지난달 정산표를 떠올렸어요. 제 월급은 그것보다 훨씬 적었거든요. 매일 아침 일찍 나가서 밤늦게 들어오는데도 말이에요. 편의점에서 동료 형을 만났어요. 형, 뉴스 봤어? 우리가 한 달에 379만 원 번대. 형이 웃으면서 말했어요. 누가 그렇게 벌어? 나는 그것보다 훨씬 적게 받는데. 다른 동료들도 비슷했어요. 다들 뉴스를 봤고 다들 의아해했어요. 정말 그렇게 버는 사람이 있긴 한가? 우리는 서로 물었지만 아무도 확실한 답을 못했어요. 집에 돌아와서 생각했어요. 전문직이라는 말, 379만 원이라는 숫자, 그게 정말 우리 얘긴가? 아니면 어디 다른 세계 얘긴가? 핸드폰을 보니 내일 배달 일정 알림이 떠 있었어요. 내일도 아침 일찍 나가야 해요. 전문직이든 뭐든 일은 해야 하니까요. 잠들기 전에 다시 생각했어요. 전문직이라고 불리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름만 그럴싸하게 바뀐 것 같은 느낌도 들었어요. 실제 우리 생활이 나아진 건 아니잖아요. 뉴스에 나온 통계를 자세히 찾아봤어요. 주 41시간 근무 기준이라고 작게 써 있더라고요. 일주일에 41시간이요?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월요일부터 계산해봤어요. 아침 9시에 나가서 밤 9시에 들어와요. 점심시간 1시간 빼면 하루 11시간. 일주일에 6일 일하면 66시간이에요. 41시간이 아니라요. 형은 일주일에 몇 시간 일해? 쉼터에서 만난 형한테 물어봤어요. 형이 한숨 쉬며 말했어요. 나 거의 매일 나와. 일요일도 나갈 때 많아. 한 60시간? 아니, 더 되려나? 다들 비슷했어요. 일주일에 50시간, 60시간, 심지어 70시간 일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쉬는 날? 그런 거 없었어요. 하루 쉬면 그날 수입이 없으니까요. 한 달 생활비를 계산해봤어요. 월세, 관리비, 식비, 핸드폰 요금, 오토바이 할부금, 기름값, 보험료. 다 합치면 적어도 200만 원은 필요했어요. 거기에 조금이라도 저축하려면 더 벌어야 했죠. 매일 나가지 않으면 안 돼. 동생이 말했어요. 한 달에 이틀 쉬는 것도 사치야. 그러면 수입이 확 줄어. 어느 일요일이었어요. 몸이 너무 아파서 집에 있었어요. 하루 종일 누워 있었는데 마음이 불안했어요. 오늘 쉬면 10만 원 손해인데. 그런 생각이 계속 들었어요. 결국 다음 날부터 다시 나갔어요. 몸은 여전히 아팠지만 일을 안 할 수가 없었어요. 주 41시간? 그건 통계일 뿐이에요. 우리의 현실은 달랐어요. 밤에 헬멧을 벗으면서 생각했어요. 379만 원을 벌려면 이렇게 쉬지 않고 일해야 하는구나. 아니, 이렇게 일해도 그만큼 못 버는 게 현실이구나. 여름이었어요. 같은 구역에서 일하는 형이 새 오토바이를 샀어요. 요즘 장사 잘 돼? 제가 물었죠. 형이 웃으면서 말했어요. 지난달에 400 좀 넘게 벌었어. 400만 원. 뉴스에서 본 평균보다 많았어요. 형은 어떻게 그렇게 버는 걸까요?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비결이 뭐예요? 형이 담배를 피우며 말했어요. 비결은 없어. 그냥 많이 달리는 거지. 아침 7시부터 밤 11시까지 주말도 없고. 그러고 보니 형은 제가 언제 봐도 항상 거리에 있었어요. 비가 와도 눈이 와도 형은 쉬지 않았어요. 반대로 동생은 힘들어했어요. 형, 저 이번 달 200도 못 벌었어요. 동생은 새로 시작한 지 몇 달 안 됐어요. 아직 주문 잘 잡는 요령도 모르고 어느 구역이 좋은지도 몰랐어요. 200이면 생활비도 안 되잖아. 제가 말했어요. 동생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그래서 알바를 하나 더 알아보고 있어요. 저는 그 중간쯤이었어요. 한 달에 280만 원에서 320만 원 정도 평균보다 낮았어요. 하지만 형처럼 하루 16시간씩 일할 자신은 없었어요. 카페에 앉아서 계산해봤어요. 형이 400만 원, 저는 300만 원, 동생은 200만 원. 3명을 합치면 900만 원, 3으로 나누면 300만 원, 평균이요. 평균 379만 원이라는 건 이런 거구나. 혼잣말을 했어요. 많이 버는 사람과 적게 버는 사람을 다 합쳐서 나눈 숫자, 그게 평균이에요. 문제는 평균은 그냥 숫자일 뿐이라는 거예요.
형처럼 쉬지 않고 일하면 많이 벌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러다 쓰러지면 어떻게 해요? 동생처럼 적게 벌면 생활비도 안 나와요. 저녁을 먹으면서 생각했어요. 뉴스에서 말하는 평균과 우리가 실제로 사는 현실은 달라요. 평균은 평균일 뿐, 내 통장에 들어오는 돈이 현실이에요. 가을쯤부터 느꼈어요. 주문이 정말 많이 늘었다는 걸. 핸드폰 알림이 쉴 새 없이 울렸어요. 점심시간엔 주문을 다 소화할 수가 없을 정도였어요. 올해 배달 주문이 작년보다 2배 가까이 늘었대. 동료가 뉴스 기사를 보여줬어요. 체감상으로도 맞았어요. 작년 이맘때보다 확실히 바빴으니까요. 바쁜 건 좋았어요. 일이 많으면 돈을 벌 수 있으니까요. 11월에는 제 수입이 360만 원까지 올라갔어요. 처음으로 뉴스에서 본 평균에 가까워졌죠. 하지만 몸은 정말 힘들었어요. 아침 8시부터 밤 10시까지 쉬지 않고 달렸어요. 점심 먹을 시간도 없었어요. 편의점에서 김밥 하나 사서 신호 대기하면서 먹었어요. 허리가 아프기 시작했어요. 하루 종일 오토바이를 타니까 허리와 목이 뻐근했어요. 밤에 집에 들어가면 샤워하고 바로 쓰러져 잤어요. 형, 요즘 많이 벌죠? 후배가 물었어요. 응, 전보다는 나아. 제가 대답했어요. 그런데 솔직히 너무 힘들어 이렇게 계속할 수 있을까 싶어. 12월이 되자 더 바빴어요. 연말이라 회식도 많고 송년회도 많았어요. 주문이 끊이질 않았어요. 어떤 날은 밤 11시가 넘어서 집에 들어갔어요. 그달 정산표를 받았어요. 385만 원. 처음으로 평균을 넘었어요. 기뻐야 할까요? 솔직히 복잡했어요. 돈은 벌었지만 몸은 망가지는 것 같았으니까요. 침대에 누워서 생각했어요. 아, 뉴스에서 말한 379만 원은 이렇게 일해야 버는 돈이구나. 하루 12시간, 주 7일, 쉬지 않고 달려야 하는 돈. 과연 이게 맞는 걸까요? 돈을 버는 건 좋은데 이렇게 몸을 혹사시키면서까지 벌어야 하나? 답은 모르겠어요. 그래도 내일 또 나가야 해요. 생활비를 벌어야 하니까요. 2020년 1월 뉴스에서 이상한 얘기가 나왔어요. 중국에서 새로운 병이 퍼지고 있다고. 처음엔 남의 나라 일인 줄 알았어요. 2월이 되니까 달랐어요. 한국에서도 환자가 나왔어요. 대구에서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늘었다는 뉴스를 봤어요. 무서웠어요. 거리의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기 시작했어요. 식당도 텅텅 비었어요. 다들 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대신 배달 주문이 엄청나게 늘었어요. 집에서 나갈 수 없으니까 배달 음식을 시키는 거예요. 핸드폰 알림이 미친 듯이 울렸어요. 이거 위험한 거 아니야? 동료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우리는 이 병에 안 걸릴까? 저도 무서웠어요. 하지만 어떻게 해요? 일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마스크를 사려고 약국에 갔어요. 품절이었어요. 편의점도 마트도 다 품절. 결국 비싼 값을 주고 인터넷으로 샀어요. 배달할 때마다 긴장했어요. 현관문을 열 때, 음식을 건넬 때. 혹시 이 사람이 확진자면 어쩌지? 손소독제를 하루에도 몇십 번씩 발랐어요. 3월이 되니까 상황이 더 심각해졌어요. 학교도 문 닫고 회사도 재택근무. 온 나라가 멈춘 것 같았어요. 하지만 우리는 멈출 수 없었어요. 주문은 계속 늘었고 우리는 계속 달렸어요. 텅 빈 거리를 혼자 달리는 기분이 이상했어요. 세상은 멈췄는데 저만 움직이는 것 같았어요. 밤에 뉴스를 봤어요. 확진자 수가 매일 늘어났어요. 무서웠어요. 저도 걸릴 수 있다는 게. 하지만 내일도 나가야 해요. 일을 안 하면 돈을 못 버니까요. 마스크를 쓰고 손소독제를 챙기고 조심하면서 일했어요.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였어요. 병이 무서웠지만 생계는 더 절실했으니까요. 4월쯤이었어요. TV에서 우리 얘기가 나왔어요. 코로나 시대의 필수 노동자, 배달라이더. 아나운서가 그렇게 말했어요. 필수 노동자. 또 새로운 이름이 붙었네요. 작년엔 전문직이었는데 올해는 필수 노동자. 뭔가 중요한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거리에서 배달하는데 어떤 할머니가 말을 걸었어요. 수고하세요. 덕분에 우리가 집에서 편하게 음식 먹어요. 처음으로 들어보는 말이었어요. 기분이 좋았어요. 아파트 경비 아저씨도 달라졌어요. 예전엔 그냥 지나쳤는데 이제는 고생 많으세요 하고 인사해 주셨어요. 인정받는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고맙다는 말은 많았지만 실제로 우리를 지켜주는 건 없었어요. 마스크도 우리가 사야 했고 손소독제도 우리가 사야 했어요. 회사에서 방역용품 지급한대? 동료한테 물었어요. 일부는 준다던데 턱없이 부족해 결국 우리가 사야 돼. 배달할 때도 위험했어요.
어떤 고객은 마스크도 안 쓰고 문을 열었어요. 어떤 집은 확진자가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도 모르고 배달해야 했어요. 5월 어느 날 동료 한 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어요. 그 얘기를 듣고 정말 무서웠어요. 우리도 언제든 걸릴 수 있다는 걸 실감했죠. 필수 노동자면 필수로 보호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쉼터에서 형이 말했어요. 모두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는 말이었어요. 이름만 필수 노동자지 실제로는 예전과 다를 게 없었어요. 위험은 우리가 감수하고 방역용품은 우리가 사고 아파도 우리가 알아서 해야 했어요. 밤에 집에 돌아와서 뉴스를 봤어요. 필수 노동자에게 감사를 이런 내용이었어요. 감사는 고마운데요. 그것보다는 실질적인 보호가 필요했어요. 마스크, 소독제, 보험, 쉴 권리. 필수 노동자라는 이름표는 달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위험 속에서 혼자 싸우고 있었어요. 여름이 되어도 주문은 줄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늘었어요. 코로나가 계속되니까 사람들이 계속 집에 있었고 배달 음식을 계속 시켰어요. 6월, 7월, 8월. 세 달 동안 쉬는 날이 거의 없었어요. 매일 아침 일찍 나가서 밤늦게 들어왔어요. 더운 여름에 헬멧 쓰고 마스크 쓰고 달리니까 숨이 막혔어요. 돈은 예전보다 많이 벌었어요. 7월에는 420만 원을 벌었어요. 지금까지 중에 제일 많이 번 거였어요. 하지만 기쁘지 않았어요. 너무 힘들었거든요. 형, 요즘 많이 벌죠? 후배가 물었어요. 응, 많이 벌어. 그런데 말을 멈췄어요. 뭐라고 설명해야 할까요? 돈은 많이 버는데 행복하지 않다는 걸. 몸이 아프기 시작했어요.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손목도 저렸어요. 병원에 가야 하는데 갈 시간이 없었어요. 일을 쉬면 수입이 줄어드니까요. 9월쯤 동료 한 명이 쓰러졌어요. 과로였대요. 병원에 실려갔다가 며칠 쉬고 다시 나왔어요. 쉬어야 하는 거 아니야? 제가 물었죠. 쉬면 돈을 못 버는데 어떻게 쉬어? 그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맞아요. 우리는 쉴 수가 없어요. 쉬면 돈이 안 들어오니까요. 아파도 일해야 하고 힘들어도 달려야 해요. 10월 어느 날 배달하다가 신호등 앞에서 멈췄어요. 문득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맞는 건가? 돈은 벌지만 건강은 망가지고 쉴 틈도 없이 일만 하고 집에 돌아와서 통장을 봤어요. 돈은 많이 모였어요. 하지만 이 돈을 쓸 시간이 있을까요? 여행도 못 가고 친구도 못 만나고 그냥 일만 하는데 11월, 12월 연말이 되니까 더 바빴어요. 주문이 끊이질 않았어요. 크리스마스 날도 일했고 연말 마지막 날도 일했어요. 2020년 마지막 날 밤 마지막 배달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어요. 거울을 봤어요. 1년 전보다 훨씬 늙어 보였어요. 고작 1년인데 10년은 늙은 것 같았어요. 2020년 12월 31일 한 해의 마지막 날이었어요. 아니, 2년의 마지막 날이기도 했어요.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참 많은 일이 있었어요. 2019년 초 뉴스에서 우리를 전문직이라고 불렀어요. 월 평균 379만 원 번다고 했어요. 그때는 그게 정말인지 의심했었죠. 이제는 알아요. 그 돈을 벌려면 어떻게 일해야 하는지. 하루 12시간, 주 7일 쉬지 않고 달려야 해요. 몸이 아파도, 날씨가 나빠도, 병이 돌아도. 2020년에는 코로나가 왔어요. 세상이 멈췄지만 우리는 멈출 수 없었어요. 오히려 더 바빠졌어요. 사람들이 우리를 필수 노동자라고 불렀어요. 고맙다는 말은 많이 들었어요. 하지만 실제로 보호받는 건 별로 없었어요. 마스크도 우리가 사고 아파도 우리가 알아서 해야 했어요. 돈은 예전보다 많이 벌었어요. 통장에는 돈이 쌓였어요. 하지만 건강은 망가졌어요. 허리, 무릎, 손목, 온몸이 아팠어요. 쉬고 싶었지만 쉴 수 없었어요. 침대에 누워서 생각했어요. 지난 2년 동안 우리는 무엇을 얻었을까요? 전문직이라는 이름, 필수 노동자라는 이름표, 좀 더 많아진 수입. 하지만 잃은 것도 많았어요. 건강, 쉴 권리, 안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인간답게 살 권리. 뉴스에서는 우리를 칭찬했어요. 통계에서는 우리가 잘 번다고 했어요. 하지만 현장은 달랐어요. 우리는 여전히 위험했고, 여전히 불안했고, 여전히 혼자였어요. 새해가 밝았어요. 2021년이 시작되었어요. 창밖에서 폭죽 소리가 들렸어요. 사람들은 새해를 축하하고 있었어요. 저는 내일 일정을 확인했어요. 새해 첫날도 배달 주문이 많을 거예요. 사람들이 집에서 음식을 시킬 테니까요. 헬멧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우리는 정말 제대로 인정받고 있는 걸까요? 이름만 좋아진 건 아닐까요? 실제로 우리 삶은 나아진 게 있을까요?
답은 모르겠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우리는 계속 질문해야 해요. 우리는 제대로 보호받고 있는가? 우리는 인간답게 일하고 있는가? 언젠가는 이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래요. 그날까지 우리는 계속 거리를 달릴 거예요. 그리고 계속 질문할 거예요. 전문직이든 필수 노동자든 이름이 뭐가 되든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우리가 안전하게, 건강하게, 인간답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이에요. 2021년 새해가 밝았어요. 새로운 시작이에요. 올해는 조금 나아질까요? 희망을 가져봅니다. 오늘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구독은 다음 이야기를 이어갈 수 있는 저에게 가장 큰 힘입니다. 감사합니다.